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이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브리핑 박기숙 세종시 홍보특보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보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네. 사연을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그 8월 28일 월요일에 기자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의 이두희 건설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했네요. 이날의 헤드라인은 허용용도 완화로 상가 공실 해소에 대한 뒷받침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라는 거 하고요. 그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면 신도심 내에 30호실에 그 미만되는 호스텔과 소형 호텔 그리고 입지 유도로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용지와 학교 이격거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예. 세종시는 그 꽉 막힌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가 허용 용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 해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한 부작용은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서 상권 침체, 지역 경제 악화 등에 이르고 있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그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 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그 관광 및 방문 수요에 대비해서 숙박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라는 그런 추진도 있고요. 방문객에게 다양한 규모와 가격대의 숙박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대회 성공 개최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서 소규모 관광 숙박 시설을 확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추진 배경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 네.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걸 들어가 보면요. 현재 약 140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 숙박 시설이 허용되어 있다네요. 예. 이제 나성동의 미인수 지역에 위락단지가 계획되어 있거나 이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기 운영은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나성동의 미인수 지역은 행복청에서 사실은 위락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요. 토지 공급과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서 2027년 이후에 숙박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단기적으로 신도심의 호스텔 및 소형 호텔 등을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를 허용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네. 비즈니스 호텔 뭐랄까 이게 그렇죠. 업무상으로 왔던 분들이 도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을 네.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더 늘린다 그렇죠. 이런 측면인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관광 숙박 시설도 이제 예.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 시설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근데 나가려고 그 세우겠대요. 유락 지역이라는 표현이 요즘 도심 속에서 굉장히 네. 거부감을 만드나 봐요. 네. 주민들은 주택 지역에 이런 유락 시설이 네. 들어오는 거 그 키워드 자체가 예, 저기 그러니까요. 근데 염려는 요즘 많이 되죠. 우리가 유럽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그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실제로는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좀 완화해 주는 건데 조금 이렇게 키워드 선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숙박 시설은 그 관광진흥법이 있잖아요. 예. 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고 네. 관광 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주민들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모텔 등의 일반 숙박 시설과 신도심 내에 그렇죠.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예.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단톡하고 뭐 네. 시에서 규제 이렇게 단톡
철저히 한다고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자의 그 편법이나 위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과 행정지도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고 어떤 그런 말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상공인 그 협회가 있었는데 네. 협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지 선언을 하고 해줘야 된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추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예.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일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 상업 지역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예. 주거와 교육 환경과 공식률을 고려해서 입지 기준을 마련을 한다. 그래서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시에서도 이게 러브 호텔 같은 데로 저기 변질되거나 네. 또는 그 유락 시설만 들어오는 뭐 마사지 시설이라든지 뭐 단란주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좀 여러 가지 단속기라는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었고요. 예. 이제 이렇게 엄격한 입기 기준에 따라서 그 현재 어진동이나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 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또 나성동의 북측 상가나 가칭 그 나성동을 먹자골목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쪽에 주거 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된대요. 그러니까 주거지 가구는. 출장 와서 중앙부처에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래서 도심 속에서 네. 자고서 아침에 일을 보러 갈 수 있고 저녁에 그렇죠. 와서 자면서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는 정도 뭐 이런 그렇죠. 분위기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또 주민들은 또 그 이상의 그럼요. 다른 유락 시설이 되게 많이 중요하죠. 들어와서 아이들이나 교육상으로 그리고 한밤중까지 소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맞습니다.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소규모의 그 향후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예. 관광 숙박 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이 예. 계획이 마련이 되면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그 어떤 행정 절차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0월까지 한다네요. 변경을 예. 마무리할 계획을. 네,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마치고요. 다음 소식도 네,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지역에 요즘 이슈로 뜨고 있는 로컬 푸드 이야기 예. 들으셨죠? 예. 그 세종 로컬 푸드가 이번에 로컬 푸드 경영지원부 담당 부서에서 보내온 보도 자료인데요. 예. 또 큰일을 하셨네요.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세종 로컬푸드의 대표가 권기한 대표이사죠. 예. 네, 의원금을 전달했고 농가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세종 로컬푸드가 수해복구 지원의 뜻을 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송과 인근 지역에 지난달에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서 전체 출하 농가의 9.3%에 해당되는 112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예. 그래서 입점 농가들이 수해를 입음에 따라 농가와 함께 상생하는 세종 로컬푸드를 비롯한 그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수해복구 그러니까 특별 지원지금 170만 원을 전국 재해 구호 협회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그 농가라고 하면은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로컬 푸드 세종 로컬 푸드 주식회사는 그 유통하는 곳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들 납품하고 계시는 그런 생산자들에게 네.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금액을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금액을 직원들이 떠나서. 그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기한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월 초에 실시한 수해 피해 농산물 특판에 이어서 의원금 네. 모금까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네, 농가의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농가와의 상생 의지를 다시금 전했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네. 어려울 때는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네. 주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떠나서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면은 맞습니다. 어려운 농가들 진짜 그 보상금이 얼마 안 되는데 참 어려움에 시리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로컬푸드가 4호점까지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부들이 상당히 믿고 정말 그쪽 로컬푸드에 가서 많은 것을 살 만큼 신뢰를 갖고 있는 곳인데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 고맙기는 합니다. 예, 다음 소식. 네, 다음에 사랑의 열매에 관련된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담당 보도자료인데요. 세종 사랑의 열매 2023년에 복지 현안 지원 사업이 3,600여만 원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선정된 5개소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023년에 신청사업 복지 현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네. 최종 5개소를 선정해서 3,600만 원의 기능 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배분금 전달식을 17일 날에 오후 4시에 세종 사랑의 열매 사무국에서 진행한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할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어느 여성단체에서 바자회했을 때 지원 우리는 어느 곳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 기금을 드립니다라는 이제 그런 선택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렇게 쏙쏙 보도를 하니까 궁금증이 풀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사랑의 열매에 모금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우리 지역에 다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전국에서 모집된 그런 모금된 금액들이 지역에도 더 많이 플러스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뭐 경제적으로 좀 더 성장이 돼서 자급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또 최민호 시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를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2023년에 그 복지 현안 지원 사업이 그 사회복지 사업과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세종 지역 내에 사회복지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복지 이슈와 긴급한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서 현안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사업이라고 복지 현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또 세종 그 사랑의 열매 그 이경아 사무처장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세종시 관내에 긴급한 복지 현안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세종 모금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더불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세종 모금회는 상반기에 1차 지원하였고요. 하반기에도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3차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도 강조를 했네요. 네, 오늘 저는 보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특보님 특보 활동 괜찮습니까? 하실만 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저는 이제 뭐 말씀 그대로 세종시 홍보에 관련된 특보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보님이 신청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가을이잖아요. 벌써 가을인가요? 입주가 지났죠. 가을이 왔습니다. 처서와 지났죠. 처서가 지났네요. 대표님 바쁘신 것 같아요. 입주가 아니고 처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득 가을 하니까 이 노래가 떠올르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고맙습니다. 사람 또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네, 이어서 뉴스 브리핑 이세종 경제 권오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떤 소식 할까요? 지난주에 말했던 그 농협들 세종시의 농협들 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오늘은 그 이어서 예, 부강에 있는 한 농협에 예, 예, 이제 선거가 끝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또 조합원들이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고 또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또 네. 조합장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래서 네. 그 조합원들의 제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이세종 경제에 단독으로 제보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 분들도 맞습니다. 단독입니다. 예, 단독. 예, 예. 단독입니다. 뭐냐면 그 농협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 트랙터나 이항기, 경운기 등을 구입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하나하나 다 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 구입해서 가격이 고가의 그 농기계를 뭐 트랙터라든지 이항기 뭐 이런 것들을 드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료만 주고 사용료만 주고 저렴하게 저렴하게, 주고, 예. 조합원들에게 임대를 조합원들에게 하는, 예.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임대로 하는 농기계가 오래되면 네. 녹슬기도 하고 뭐 고장도 나고 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농기계를 조합해서 네.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하는데 불용 재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용치 예, 못하는 예, 예. 재산에 대해서 그렇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다 있죠. 제도가 어디나. 있죠. 예. 근데 그 처분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뭐 어떤 조합원은 수십억 상당도 된다, 수억 상당도 된다. 자녀 재산 가치가 수십억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새거일 경우에는 네, 새 거일 예. 경우에. 그래서 예. 이거를 일괄 고물상에다가 처분을 했다. 싸게 한 3천만 원 정도에 처분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구매할 때 20억 정도 되는 그 농기계, 트랙터, 뭐 이항기, 그렇죠. 뭐 예. 드론 같은 것들을 고물 가격으로 고물 가격으로 일괄 매각하면서 예. 조합원들은 이건 아니다. 나도 필요한 기계를 나도 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중고지만 중고지만 불용 재산이지만 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주라. 예. 예. 그리고 이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 이거 혹시 배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조합원들이 지금 원성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조합은 저번에도 예. 어떤 그 선거 때 과일 박스를 조합장 돌렸다든지. 선거 때 예, 예.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선거 전에는 과일 박스를 돌렸다. 예.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선거가 끝나고서는 금품도 살포를 했다. 뭐 돈봉투도 줬다. 결국은 예. 조합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예. 조합분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정 자산에 대해서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 농가들이 큰 돈들이 없으니까 목돈들이 없으니까 네. 다 기계를 농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비싼
그 트랙터라든지 이양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임대로 나눠주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무인 항공 방제기라고 해요. 드론 예, 우리가 드론, 얘기는 예. 예, 그거를 이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 예, 드론이거든요. 씨앗도 뿌리고 그렇죠. 농약도 예, 예. 주고 그러죠. 예. 사실 상상만 해도 참 편하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임대를 했을 경우에 네. 그 농가들이 거의 뭐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오퍼레이팅이 안 되네요. 그리고- 운행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임대를 한 농협에서 직원이 나가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굳이 농협에서 그 비싼 그 한 대당 한 2, 3천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구입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냐? 조합원들이 결국은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운전을 하는 전문가가 와서 뿌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거의 뭐 사용을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젊은 농부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 보니까 그 전문으로 그것도 예. 해주시는 젊은이들이 농업법인 있더라고요. 설립해서 예. 그거를 다 저렴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곳곳에서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용도 못하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용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네. 그 고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네요. 농협 지침을 뭐 보니까 농기계 구입 지원, 그러니까 예. 자재를 농기계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나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처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협의 대의원 이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1억 미만은 네. 1억 미만은 그냥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농협에서 1억 이상은 뭐 이사회도 걸치고 총회도 걸쳐야 되지만 네. 1억 미만은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중고기 네.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임대 그 자재를 보니까 뭐 콤바인 이양기 뭐 이런 관리기 네, 무인 항공 관리기. 방제기 이런 것들은 5년 정도 사용을 하면 네. 매각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내용 연수가 보통 5년 잡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1년에 달랑 며칠만 사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양기 그렇죠. 같은 경우는 못 심을 때 예. 예. 뭐 열흘이나 그 정도 시기가 있잖아요. 길어야 한 달도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러면 5년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사용하는 게 굳이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지만은 또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씨 안 뿌리면 어떻게 해요, 이양기. 그렇죠. 없으면. 근데 그런 농기계가 사실 10년 써도 네. 잘 관리만 하면 새 것 같다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잘 사용 후에 잘 보관해야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침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사용하라. 예, 한 번 이상. 점검을 해라는 거죠. 한 번 이상은 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예, 원래 장소가 크니까 저는 뭐 한편으로는 시행착오가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은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농협에서도 이게 정부 자금을 받아서 구매를 했을 거예요. 거의 다 보조금이죠. 보조금으로 받아서 예,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큰 돈 안 들어간 안 들어가죠. 예.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이렇게 조금 알뜰하게 쓰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잘 관리를 하면 네. 잘 관리를 하면 사실 좋은 정책이고 네. 관리를 못하면 사실은 나라 돈 가지고 생색내기만 하는 그런 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불용재산을 매각을 할 때 조합원들한테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참 제도인 것 그게 같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많고 하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합장하고 반대에 섰었던 분들이 막 이슈를 제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뭐 거 그렇다고 보이기도 하죠. 사실 그런 면도 약간 있는데 약간 있죠. 예. 그 이슈에 제기하는 부분에서 농협에서는 어떻게 지금 농협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1억 미만이고 예. 또 정당하다, 그냥. 정당하다 이사회도 걸치고 그리고 예. 2개 업체를 불러서 참여시켰다. 근데 비교 견적을 했다. 비견제 한 네. 군데는 뭐 한 2천여만 원, 네. 한 군데는 한 4천여만 원 그래서 4천여 원에 팔아야 되네. 예, 그러면. 그 4천여만 원에 팔았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는 못하겠다.
그래서 왜 공개를 못하냐고 했더니 자기들 대의원들 상의해서 이사회 상의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 근데 그런 게 사실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기업 비밀이네요. 조합원들한테는 공개해야 되는 상황.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예.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단은 조합원들한테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뭐 지침에나 이런 건 안 나와 있어도 예.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런 물건도 있는데 먼저 구매를 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한 그 농협에 올해 근무하셨던 분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할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처분 사유나 방법, 처분 금액들을 잔존 가치를 잘 이사해서 얘기를 하고 승인을 걸쳐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네.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농협 그 운영과 관련돼서 사실은 견제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조금 미비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조합 운영은 아무래도 리딩 그룹에 있는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언론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듭니다. 이럴 저희들도 때. 이제 발빠르게 이제 취재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조합이 규정이나 지침들이 좀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그 법리를 이해하거나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런 좀 차이가 규정은 좀 있죠. 큰것 같아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준용하는 것들이 정부 그 불용재산 처리 기준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준용을 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이미 있는 거죠. 그 법에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따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죠. 근데 조합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 노인 연로하신 분들이 나이신 분이 많다 보니까 예. 직접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을수록 좀 더 자세하고 그렇죠. 예. 찾아가는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해서 필요하겠네요. 가서 규정 보세요 그러면 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죠. 글자 예, 읽는 예, 거에 예. 뭐 글자가 써 있어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는 데는 또 시간도 걸리고 말씀을 그렇더라고요. 해주셔야지만이 예, 예. 귀로 직접 들으셔야지만이 또 예. 이해하시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친절한 농협이 되기를 바라야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아주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상인가요? 어제 그 시장님 기자회견에 한번 가셨다고 하셨나요? 네,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뭐 예산을 확보도 많이 했고, 예. 근데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 여러 가지 최민호 상황들이, 시장이 예, 최민호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과감하게 예.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잖아요. 정부 네.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부의 방침을 뭐 따르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공약을 내세웠던 거를 자기가 하면은 조금 너무 비하는 시장님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시장 최민호 시장님이 본인이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을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겠다. 네. 제로 페이스. 그래서 밑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왜 불가능한 거는 과감하게 뒤로 밀고 가능한 것들만 하겠다고. 사실 그렇게 지금 그 논의가 세수가 부족해짐으로 해서 그렇죠. 그 예.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 사항 이행에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받는 이제 그 사실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그거를 브리핑해서 기자와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용기가 참 좋았다고 보입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네.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기자들에게 의견도 듣고 시민들에게 네. 다가가는 자세가 좋았다. 뭐 좋은 점만 자화자찬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같이 보였습니다. 예,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자들과 그렇죠. 만나서 예. 브리핑을 같이 했다. 아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신청곡 우리 나훈아의 테스요? 테스는 저경인 것 같은데 우리 네. 뭐 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나훈아 테스형을 하겠습니다. 네, 나훈아의 테스형 들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호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같았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같았어요.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예, 다음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의 정가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김동석 박사님만 나오셨습니다. 원탑. 예, 원톱이 됐어요. 야, 이거 조관식 박사님이 일정 있으셔서 못 나온다고. 땡큐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어떤 거 먼저 할까요? 홍범도 뭐 편한 9월 4일 공교육 멈춘 날.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예,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나라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떠들썩하게 했던 네. 그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서희초등학교. 예, 서희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운명을 달리한 예. 사건이 있었죠. 예. 아직 그 수사 중입니다만은 예. 학부모들로부터의 많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심란한 상황에서 서희초 교사께서 운명을 달리한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9월 4일이 네. 49일이 되는 날이에요. 예. 49일. 그래서 49제를 이제 전국의 이 교사들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 한 8만여 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아마 문화제를 기획했던 모양입니다. 연차를 냈다고 그랬죠? 다. 그래서 연차를 내려고 네. 했었죠. 다 동의를 했었죠. 예. 네네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교육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네. 하고 있어요. 예. 뭐 직무 감찰, 뭐 직무 조사, 뭐 연차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학교장이나 또는 그 해당 그 교육관청에서 엄격하게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 개인 용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돼요? 개인 용무 잠깐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 아파서 집에서 쉰다는데 그 누가 그 잣대를 도대체 어떻게 들이대는 건지. 예. 그래서 뭐 여기 세종시 교육감하고 충남 교육감은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대전 교육감은 안 해가지고 또 뭐, 진보 네. 성향 갖고 있는 교육감님들 특히 이제 세종 최규진 교육감님 그다음에 충남의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입장 그랬죠. 표명을 하셨고요. 예. 우리 대전의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뭐 없었어요 멘트가. 유구무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게 긍정의 표시인지 부정의 표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코멘트를 하신 적은 없죠. 우리 설도경 교육감님은요. 네. 예. 하여튼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은 어떤 학생에게 칭찬을 할 수도 없고 훈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 존재한다고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네 분의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부부가 선생님이신데 아내분이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현재 실제 그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각 가정에 아이가 거의 한 명 예, 예.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을 되게 케어를 하고 네. 또 우리가 그 사실은 잘못된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 어떤 잣대 또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문제인데 그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용기를 주고 꽃으로 때리지 말고 네.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그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학교를 가야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배우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그 다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굳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보편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과 공감대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구축이 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요구 사항만 기대치만 높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만 소중하고 남의 아이는 소중하지 않고 그러면 9월 4일 날 49제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본 취재를 바에 해보신, 의하면 알아본 바에 예. 의하면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 모임으로 좀 더 다른 형태의 예, 다른 형태로 예. 문화제라고 하는 그런 다 모여서 막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연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추모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추모의 격을 갖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세종시 국회의사당 운영 규칙이 통과되었어요. 네네. 그 매우 반가운 소리죠. 그 세종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네. 한 텀을 넘어간 거죠. 네, 그거 우리 이 방송에서 네네. 한 서너 번 지적하고 예, 우리 김동석 박사님께서 예. 계속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었죠. 근데 마침 또 지난주 23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가 열려서 네.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통과된 거는 매우 환영할 문제인데 예. 그 다음 스텝이 또 문제예요. 행복청에서 예산 반영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예산과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운영 규칙을 적용한 그 법안이 예. 다시 통과가 돼야 돼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 또 예, 예. 넘어야 사냐? 넘어야 사냐 또 있네. 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산도 그 기류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약속하신 바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예. 제가 볼 때도 하리라 보고 예. 또 해야 됩니다. 예, 예. 왜? 국민과의 약속이고 예. 세종 시민과의 약속이고 충청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대전의 서구청 서철모 청장께서 벌금 500만 원 구형을 아니, 받으셨어요. 잠깐만 그 전에 네. 이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예, 예. 운영 규칙이 결정이 된 거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국회에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 예. 각 그 뭐 기재부, 교통부, 뭐 환경부, 교육부, 여가부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있어요. 네. 그 상임위가 다 내려온다는 겁니다. 상임위 회의를 이제 세종의사당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회의실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려면 의사당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 건축을 하려면 설계가 있어야 되죠. 예.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설계비 반영. 네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을 보좌해야 되는 국회예산처, 네. 그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같이 내려와야 된다. 예, 그렇게 돼 예. 있습니다. 예, 뭐 계속해 주시죠.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네네네. 벌금 500만 원 구형 얘기. 네, 이거 참 정말 웃기는 거죠. 예. 웃기는 거는 비난의 언어입니다. 아니 뭐 내용이 웃기는 거란 얘기죠. 네. 사람이 웃기는 것이 아니고 각 시, 군, 구 자치단체에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예, 체육회. 네, 예전에는 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가 있었어요.
그렇지. 엘리트 체육과 그렇죠. 이제 일반 생활체육, 일반인을 나눠졌죠. 상대로 하는 동호인을 상대로 하는 생활체육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회를 담당하는 체육회가 있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중복된다. 그래서 합했어요. 네. 통합을 해서 그냥 체육회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줘서 예.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줘서 그 체육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치단체장이 두 가지가 있죠. 예산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하나는 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선거도 그래서 최고입니다.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체육회 회장으로 하는 게 좋다. 전에는 그 지자체장이 회장을 했었는데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엘리트 그래서. 체육회장 할 때는 당연히 했었고,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민간이 했었고, 예. 그다음에 합해진 다음에도 처음에는 예. 자치단체장이 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분리돼서 이제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그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 네네. 예. 문제가 좀 있죠. 예. 네, 그래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먹던 떡인데 예. 계속 먹고 싶겠죠. 예. 그래서 주물딱주물딱 하기 위해서 자기 신복,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밀어서 체육회장 만들려고 하죠.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요. 근데 지난번 그 서구 체육회장 선거 한다기보다는 예, 하고 예. 싶어 하죠. 하고 싶어 하죠. 네,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예. 이제 뭐 대전 시의원도 출마를 하고 뭐 기존에 체육회 부회장했던 분도 출마를 하고 또 새로운 분도 출마해서 여러 분이 출마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대전 시의원 출신이 예. 한테 그 서초모 서구청장께서 아마 김경시 의원인가? 그렇죠. 김경시 김경시 의원이 네, 출마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만해라.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김경시 의원 저하고 같이 또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을 시체육회 부회장으로 내가 해줄 얘기 다 테니까. 해놨다. 예. 뭐 그렇게 해서 회의 내지는 회의를 했는데 했는데 김경시 의원이 그거를 녹취를 해서 해가지고 선거 개입으로 선거 개입을 했어. 이거는 선관위에서 위탁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위탁선거법. 위탁선거법에 해서 민간 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네, 그 법에 전체 있습니다. 절차를. 네, 그 법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그럼요. 주는 거죠. 예,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그다음에 신협 조합장 선거, 예. 그다음에 마을 새마을금고도 이사장 선거가 있어요. 다른 선거들도 할 수 네, 있다고 그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선거도 예. 위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3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심리가 있었는데 네.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예, 500만 원 예, 했다고. 벌금 500만 원이에요. 네. 그게 500만 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500만 원이. 정진석 의원도 그런가요? 검찰에서 예, 예. 500만 원에 약식 명령을 거기는 했습니다. 직을 잃을 금액이었는데. 그러니까 약식 명령을 한 건데 네. 해당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회부한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500만 원에 대한 구형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웃기다고 아까 드렸는데 처음에 서철모 청장이 계속 부인했어요. 예. 나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뭐 네. 그렇게 범죄 사실을 네, 부인했죠. 부인했었죠. 그런데 당일날 그걸 시인하고 재판장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처를 수용한 거네요. 인정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계속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예. 저는 그 부인했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땅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 근데 생각됩니다. 지금 수용을 해서 직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다 서구청장께서는. 그게 네. 서로 어느 정도 예견되고 하니까 시인하지 않았나. 왜 부정하면 나중에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럼 다음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청구와 관련돼서 대전 현충원에 그 홍범도 장군 묘역에 그 민주당 대표가 참배가 있었어요. 네, 바로 어제 오후 4시에 예. 전격적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요. 예. 홍범도 장군 하면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고 흔히 말하는 봉오동 전투, 예. 뭐 청산리 전투, 뭐 각종
그 항일 독립운동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으로 또 타지의 중앙아시아 한복판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을 어쨌든 해서 독립운동 관련돼서 훈장을 2개나 받으셨고 그래서 네네. 이제 현충원에 안장까지 됐는데 네. 이게 논란이 좀 되고 그 있습니다. 논란이 육군사관학교 교정 본관 교정 앞에 예. 흉상을 다 세워놨어요. 예. 세워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죠. 네, 문제 되시는 분이 홍범수 장군이다 해가지고 네.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또는 국방부에서 흉상을 그 독립- 공산주의 이런 걸 옮긴다. 공산당 볼세비키 당인가요? 거기 예, 참여한 볼세비키, 이력이 있다. 볼세비키. 뭐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럽죠. 충청권에서도 뭐 김태흠 충남지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태흠 지사가 대단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 지금 대통령 뜻과 반한 것 같은데. 예. 뜻을 바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류를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기류가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살짝 뺐어요. 대통령이 발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됐죠. 예, 그래서 예. 조금 상황이 좀 그렇죠. 바뀌어지고 있네요. 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국민이 여론을 바꾸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5번째로 우리 세종시 초유의 천액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네, 그거 할까요? 예, 그 얘기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지난번부터 다루려고 했던 문제인데 세종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예, 찼어요. 예, 계획된 도시에 어느 정도 찾고 그러다 보니 건축물이 많이 들어선 거죠. 많이 들었죠. 예, 거의 다 이제 찼어요. 그래서 예, 등록세, 예, 취득세가 지방세인데 네, 이제 세수가 확 줄었답니다. 예, 그리고 건축이 중공검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확 줄었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매가 예. 부동산 매매도 확 줄고 예. 그래서 그런 지방 세수가 펑크가 났대요. 사실은 이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한데요. 충분하죠. 시뮬레이션 이렇게 또 해보면은 충분하죠. 벌써 여기 근생시설, 여기 상가의 공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종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에서 거의 많이 오고 그다음에 예. 옆에 충북, 충남 그쪽에서 좀 줄이러 오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잠깐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뻔한 그 아래턱 빼서 유통면 막는 경우인데 어쨌든 뭐 어제 그 시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세종시 의원들, 민주당 소속 세종시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최민호 세종시장께서 폭넓게 네. 받아들이겠다, 수용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거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민생 예산을 줄이고 공약 사항을 다 할 것 같이 했었는데 뭐 민주당 출신 그 의원들이 또 코멘트를 하고 예산 삭감하겠다 막 하고 그랬더니 어쨌든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민호 시장이 전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방향을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예. 다만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 먼저 그렇게 강공 나가기 전에 네. 최민호 시장께서 먼저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둘이 짠 거 아닐까요? 각자 역할을 하느라고. 시민들께 우리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것도 정치의 한 방향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또 협치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폭넓게 수용한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의 그런 모습도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주 다양한 소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동덕 박사님 신청한 송창식의 왜 불러? 도대체 왜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하던 그 흘러간 물들을 왜 부르십니까? 돌아서서 간 사람들을 흘러간 물이 나는 물레방아를 이런 코멘트 안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불러 들어주세요. 왜 불러?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왜 불러
자꾸 자꾸 불러 설레게 해 아니 안 되지 들어서는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그냥 한 번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선 안 되지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하던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은 이대로 돌이켜선 안 되지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이제 다시는 나